유명 테크 투자자 피터 틸이 최근 시장의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AI 분야에서 가장 뜨겁다고 할 수 있는 주식, 바로 엔비디아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한 곳이 바로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경주마를 팔고 가장 덩치 큰 코끼리를 산 셈인데 도대체 그는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오늘 이 결정의 속내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변경,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AI 산업의 헤게모니 싸움이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죠. 오늘 우리는 엔비디아를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잠재력과 한계까지 한번 다 짚어볼 텐데요.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뒤에 숨겨진 그의 전략적 계산이 무엇인지 함께 추리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판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엔비디아. 네. 사실 AI를 이야기할 때 엔비디아를 빼놓을 순 없잖아요. AI 가속기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거의 독점적인 플레이어인데 그렇죠. 압도적이죠. 이런 기업을 왜 팔았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경쟁이겠죠. 맞습니다. 경쟁의 양상이 예전과는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위협은 AMD 같은 그 전통적인 경쟁자의 부활입니다. 아, AMD?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의 상대가 안 된다는 평이 많았는데 최근 AMD가 내놓은 MI350 칩의 성능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네. 심지어 오픈 AI가 다음 모델 훈련에 AMD 칩을 대규모로 도입할 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 뉴스인데요. 이건 엔비디아의 아성에 처음으로 생긴 아주 의미 있는 균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MD의 추격도 물론 위협적이겠지만 저는 사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바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들이 직접 경쟁자로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AI 칩을 설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자기한테 총알을 사가던 군대가 직접 총알 공장을 차리는 격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신의 최대 고객이 최대 잠재적 경쟁자가 되는 아주 껄끄러운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이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매년 수십조 원씩 엔비디아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이고 또 자신들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유인이 굉장히 큽니다. 하긴요. 실제로 구글의 TPU나 아마존의 트레이니엄 같은 칩들은 내부적으로 사용 비중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여기까지 들어보면 엔비디아의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압도적이잖아요. 네, 여전히 그렇죠. 그 근거는 뭔가요?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해자, 그러니까 진입장벽은 하드웨어인 GPU 칩 자체가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 쿠다. 네, 쿠다는 거의 20년에 걸쳐 구축된 어마어마한 양의 소프트웨어 도구, 코드 라이브러리의 집합체거든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AI 개발자들이 이 쿠다를 기반으로 코드를 짜고 모델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들에게는 쿠다가 거의 공유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강력한가요? 20년이나 된 기술이라면 오히려 낡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쿠다가 너무 폐쇄적이고 무겁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아마존이 자체 칩을 전면적으로 사용하려면 지난 20년간 쿠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AI 연구 결과물과 코드들을 전부 다 바꿔야 하는군요. 자신들의 칩에 맞게 전부 다시 짜야 합니다. 개발자들도 처음부터 새로운 프로그래밍 방식을 배워야 하고요. 그 전환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이라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GPU를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와, 이건 마치 한 국가의 공용어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시도와 비슷합니다. 그 정도의 장벽이군요. 하드웨어 경쟁을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막아버리는 전략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분석가들이 여전히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향후 몇 년간 70에서 90% 사이를 유지할 거라고 보는 거군요. 네, 게다가 시장 자체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2033년까지 연평균 29%씩 성장하고 엔비디아의 수익은 향후 3년간 매년 37%씩 증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연 37%라는 엄청난 성장 전망이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4배임에도 불구하고
44배? 네, 이 정도면 싸다라는 논리를 뒷받침해 주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피터 틸은 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그가 시작의 지배적인 생각, 즉 쿠다의 해자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 속도와 그 파급력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을 거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결국 피터 틸은 엔비디아의 화려한 성장 전망 이면에 숨어있는 아직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경쟁 리스크를 훨씬 더 심각하게 본 셈이군요. 네. 그렇다면 그가 이 리스크를 피해서 찾아간 안전지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거인,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선택이 좀 의외였어요. 엔비디아 같은 폭발적인 성장주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회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피터 틸의 투자 철학이 드러나죠. 그는 새로운 기술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기존의 거대한 제국을 활용해 기술을 수익으로 바꾸는 회사에 베팅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의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이고 두 번째로 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입니다. 이들은 AI를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파는 게 아니라 기존 제품에 녹여내는 거군요. 네, 전 세계 수억 개의 기업과 개인들이 이미 돈을 내고 쓰고 있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전략을 쓰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대표적인 사례겠네요. 저도 쓰고 있는데 확실히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네, 사티아 나델라 CEO가 다른 어떤 신제품보다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고요. 포춘 500대 기업 중 90%가 이미 이걸 쓰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게 정말 돈이 될까 하는 겁니다. 그냥 기존 오피스에 추가된 멋진 기능 정도로 끝나고 굳이 비싼 추가 요금을 내면서까지 쓸 기억이 많을까요? 일시적인 유행으로 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진짜 힘은 바로 그 기존 고객 기반에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고객들. 네, 이들은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니며 코파일럿을 팔 필요가 없어요. 이미 매달 구독료를 내는 수억 명의 기업 고객들에게 월 $30만 더 내면 직원들의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속삭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한 명 야근 수당만 아껴도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서겠네요. 바로 그거죠. 이것이 바로 신규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스타트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압도적인 유통망 파워입니다.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도 마찬가지였군요.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애저 사용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최근 클라우드 부문 성장률이 28%로 다소 둔화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이면에는 생산 능력의 제약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생산 능력을 제약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팔고 싶어도 팔 데이터 센터 용량이 부족했다는 뜻이죠. AI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들의 수요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 능력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와, 수요가 너무 많아서 성장률이 낮아 보였다는 거네요. 네, 향후 2년 안에 데이터 센터 규모를 2배로 늘린다고 하니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성장률은 다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입증된 셈이죠.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봐야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이 향후 3년간 연평균 14% 증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연 14%죠. 물론 훌륭한 성장이지만 엔비디아의 예상치인 37%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의 PER은 34배로 성장률에 비해 싸 보이지는 않는데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논쟁이 생깁니다. 이럴 때 성장률까지 감안한 주가 수익 성장 비율, 즉 PEG라는 지표가 더 유용한 잣대가 되는데요. 네, PEG. 마이크로소프트의 PEG는 2.4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PEG가 보통 1이면 적정하고 2가 넘으면 비싸다고들 하지 않나요? 2.4면 꽤 비싼 영역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피터 틸처럼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자가 왜 이렇게 고평가된 주식을 선택했을까요? 맞아요.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 분명 비쌉니다. 하지만 여기서 피터 틸이 주목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은 바로 역사적 맥락입니다. 역사적 맥락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PEG 2.4는 지난 3년 평균인 2.6, 그리고 5년 평균인 2.5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즉, 시장은 항상 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해 왔는데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과거 평균보다 오히려 약간 저렴해진 시점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하, 그러니까 다른 주식과 비교하면 비싸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역사적 가치와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이 매력적인 진입점일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가장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는 최상급 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입장료를 낼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베팅이라기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 능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봐야겠네요. 네, 불확실성이 큰 미래 잠재적 대박보다는 조금 덜하더라도 확실하게 손에 쥘 수 있는 현재의 과실을 선택한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에 맞춰보죠. 엔비디아 매도, 마이크로소프트 매수. 이 복잡해 보이는 결정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꿰뚫는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걸 골드러시 투자 전략의 전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골드러시요? 네,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튼튼한 삽과 청버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지금까지 AI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바로 그 삽을 파는 회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피터 틸은 이제 그 삽 파는 회사에 대한 기대를 접고 아예 미국 서부에서 가장 넓고 비옥한 금광을 소유한 회사에 베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비유가 정말 명확하게 와닿네요. 삽은 언제든 경쟁사가 더 좋고 싼 신제품을 내놓을 수 있지만 이미 내 소유가 된 거대한 금광은 누구도 쉽게 빼앗아갈 수 없으니까요. 바로 그거죠.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훨씬 더 방어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장 지위를 선택한 전략적 트레이드오프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리스크가 높은 고수익 채권 대신 수익률은 조금 낮더라도 절대 망하지 않을 초량 국채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혁명이라고 믿는다면 결국에는 가장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승리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피터 틸의 선택을 엔비디아는 팔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라는 식의 단순한 투자 조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아니죠. 이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전략적 사고의 사례 연구입니다. 모두가 열광하는 선두주자의 이면에 숨겨진 리스크를 읽어내고 익숙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있던 기존 강자의 조용한 파괴력을 재발견하게 하죠. 맞습니다. 이것은 하드웨어 리더십과 소프트웨어 생태계 사이의 영원한 긴장,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수익화 사이의 근본적인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될까요? 아니면 그 엔진을 수억 대의 자동차에 가장 매끄럽게 장착해서 도로를 지배하는 회사가 될까요? 피터 틸은 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느 쪽에 서야 할지 고민해볼 차례입니다.